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어느새 민선 8기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슈토크에서는 전북 지역 각 지역의 지자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행정의 방향성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최경식 남원시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님 벌써 민선 8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그간의 소회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참 일이 많다. 네.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지역 소멸 위기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현실인데 어떤 누군가로부터 기억이 사라지고 또는 그 소멸된다고 하면 그만큼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1년 동안 지내본 바에 의하면 소멸에 그 수록할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점, 네. 그 1년 동안의 그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멸이 아니라 더 큰 네. 미래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한 성과를 위해서 또 정말 많은 일들을 1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네. 그럼 한번 되돌아보자면 네. 정말 꼽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와 가장 네.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점 한 가지 각각 꼽아주시겠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사실 참 많은 일들을 했죠. 네. 우리 이제 특히나 이제 국비 확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줬거든요. 네. 그 결과가 이제 그 우리 남원 지역에 필요로 하는 각 분야별 요소별로 국비를 적재적소에 이제 확보를 했다는 점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남원의 산암대 폐교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됐는데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전북대 남원 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는 단초를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남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가장 좀 크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던 첫 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나 행사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남원에서는 또 우리 정말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제가 성공을 거둬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이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93회 춘향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춘향제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 4가지 분야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시민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250억 정도로 이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94회 춘향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40만이 아닌 100만을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 경제 규모 유발 효과도 한 1,000억 정도를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현재 치밀하게 준비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이제 100회를 지금 현재 같이 아울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 축제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노력 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인 만큼 그리고 문화적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춘향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춘향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춘향제 100회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 지역 축제 가운데 100회라는 전통을 가진 축제가 없죠. 네, 있을까라는 생각을 과연 하게 네. 됩니다. 그만큼 이 남원시가 가진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전통이 살아 숨쉰다는 점일 것 네. 같은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화 관광 사업의 강점, 남원시가 가진 강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역사를 근간으로 한 거고요. 네. 전통은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소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통편제의 고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 이 문화적 소재와 예술적 소재가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거든요. 소리뿐만이 아니고
또 그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우리 남원의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묶고 엮어서 뭔가 관광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서 또는 그 동선에 따라서 뭔가를 그 해결을 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그 지리산이라는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힐링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묶고 엮어서 테마로 만들어내 가지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태 자원과 전통 자원들을 엮고 스토리텔링 네. 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도 가장 중점을 뒀다라고 밝히셨던 부분이 또 네. 남원시의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이를 위해서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2022년도에 그 순 감소 인원이 1,4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산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한 600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그 800명 정도가 그 전출입으로 인한 그 인구 감소인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직장으로 인한 그 직업으로 인한 그 유출이 52% 정도 되고 교육 문제로 인해서 한 24% 정도 됩니다. 거의 70% 80% 가까이가 직업과 교육 문제로 인해서 이제 유출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정주 환경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내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제 정주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젊은 사람들이 자꾸 유출이 된다는 얘기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교육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우리 행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단순히 기업 유치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 행정 업무가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신성장 산업이다. 그게 이제 항공과 드론 쪽이고 바이오 산업 쪽이고 문화 예술을 묶고 엮어서 관광 자원화해서 그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를 또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영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 원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스마트팜으로 지금 많이 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런 청년들이 그 워라밸이 낮은 그 노동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팜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조금 네. 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고민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 이 미래 혁신 성장 8대 선도 사업 중에 하나로 또 네. 저희가 드론 사업이나 또 항공 맞습니다. 산업과 관련한 요즘 네.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항공 산업을 좀 언급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현재의 그 드론은 그 카메라로 영상 촬영한다든지 그리고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이내에 빠르면 3년 이내에도 드론 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단순히 사진 촬영이 아니라 레저 스포츠 분야로 특히 많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레이싱 대회를 한다든지 사커 대회를 한다든지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을 한 곳에 모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새로운 그 어떤 그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결국 그 근간은 사실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우리 남원시에다가 드론 활용센터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그 남원을 찾게 될 거고 그거를 지속성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 산업이라는 것은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공유의 장을 우리 남원시가 그 어떤 그 성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유의 장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네.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네. 생동감이 살아나는 그런 네.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 인구도 자연히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좀 같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자, 지방 소멸과 고령화 시대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뭐 출산교육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잘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더 대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2024년도에 그 정주 인구는 뭐 8만에 불과하지만 7만 7천 정도 되지만 10만을 목표로 지금 새롭게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남원을 찾고 있는 모든 관광객들을 포함하고 또 이렇게 그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남원을 찾아왔었을 때 또는 생활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남원을 찾아왔었을 때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 관계를 맺어서 그분들이 생활 인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좋은 직장을 갖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내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 지금 현재 그 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우선 업무로 추진했던 것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2025년 1사분기 때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 최소한 좋은 직장이 없더라도 내가 여기서 아이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족스러우면 굳이 직장이 전주여도 전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원에서는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주 환경이라 판단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공사료전의원도 지금 현재 짓고 있지만 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래서 이제 우리 인재학당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이 청소년들, 그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도 필요하지만 IT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많은 그 학생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대표적인 것이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했던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이 있는데 네. 그걸 우리 남원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서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연간 3,000명씩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함양이나 곡성이나 구례, 장수나 순창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같이 이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놨고 아울러서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아이 IT뿐만이 아니고 예술,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추진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내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까지를 우리 정주 환경에 맞게끔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고도 있고 어찌됐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이런 또 기억이 납니다. 2,000명 학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서 남원경제 네. 좀 직격탄을 맞았기도 했던 그 서남대학교 폐교, 네, 이 부분을 과연 이제 남아있는 이 서남대학교 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북대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선거를 하기 전부터 이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어려웠죠. 네.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ODD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국립대 학교에서 지역에 캠퍼스를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상황도 여의치 못하고 지금은 다들 벚꽃 엔딩 때문에 이제 그 대학들이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근데 양호봉 총장님께서 그야말로 이 담대한 결정을 해주셨어요. 지역의 현실의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정치권,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고, 도지사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뭔가 전북대 남원 캠퍼스를 만들고, 남원 발전 연구원을 같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걸로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 해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가까운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또는 드론과 UM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만들어서 뭔가 대체 학생들을 우리 남원에 끌어모아야 되겠다. 아울러서 외국인 한국어 어학당도 같이 만들고 단순히 이제 한 개의 대학보다는 융복합 형태의 대학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복학이라는 부분이 글로벌하게 대학도 좀 만들어갈 필요성도 있겠다. 뭐 농업대학도 좋고 그래서 학생 수를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2,000명이 아니라 한 3,000명 정도를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 우리 남원 지역에서 공부하고 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정말로 지역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지역민들도 아마 함께 네. 염원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파열음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산안열차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여전히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네. 산안열차 시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지리산 열차는 사실 전임 시장께서 이제 꾸준히 추진해 오셨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산악열차에 대한 시범 구역의 제안서가 이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선택이 돼서 지금 현재 1km 구간의 그 시범 구간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범 구간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보고 싶냐면 그 친환경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인지 이게 아니면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경제적으로 과연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여타 이 친환경 전기열차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하고 또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본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시범 구간을 하십니까라고 하셨는데 행정은 신뢰도거든요. 국가기관의 정부 부처에다가 제안서를 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부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지역 내에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결국 1km 구간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또 용역을 통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든지 해서 충분히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범 사업 기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 또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시장님의 소통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역민들 그리고 공직 사회에서 질문의 또 여지가 그것인가요? 네. 어떻게 이 시장님만의 소통 방법을 구축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소통은 먼저 첫 번째 듣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통은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다들 이제 내 얘기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가 우선일 때는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소통의 이제 세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그게 너무 일방통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도 제가 겸허하게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서로 지금 타협점을 찾고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그 절차대로 했다가는 우리 지역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지역을 표출하고 또 표현을 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게끔 개발을 하기 위한 뭔가의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현재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가지고 있고 네. 특히나 지금 제가 취임 이후에 시민들에 대한 시정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23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23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시정 설명회를 가졌어요. 2시간씩. 네. 그래서 시민들께 민선 8기의 목표와 비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리 남은 시민들께서는 대부분 다 정말 이거는 자가당창일지 모르겠는데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향대로 가고 계시더라고. 근데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했는데 이 첫 번째 연초에 추진했던 그 시정 설명회가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일방적인 설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7월 달에는 23개 읍면동을 돌면서 이장님, 통장님들한테 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제가 2시간을 갖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분들의 말씀을 가능한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세워놓은 목표와 비전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일은 옳은 길이다.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도 정말로 많이 했고 그 얘기는 정말 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게 옳은 방향이니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사라고 네. 저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우리 시의회와도 소통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우리 공직자 내부 우리 직원들하고도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이나 그 이런 말씀하시려고 것들이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보도를 네. 기반으로 네, 네. 질문을 살짝 조심스럽게 드려봤는데 이 내용에 그냥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노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면 3가지를 이제 노조에서 그 의사표현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급여에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근로 조건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맺어놓은 그 전임 시장님이 맺어놓은 그 단체 협약서 내용 중에 인사에 관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2가지잖아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적 혜택. 그리고 2번째가 이제 예산 편성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에 관련돼서 노조에서 그걸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 정말 일하려 든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제3자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인사청탁이고 로비가 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과감하게 쇄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 공직사회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초반에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자에 대한 근로 여건, 복지 강화,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일이 몰려있는 직원들에게만 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분담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의회와의 충돌도 이제 사실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네. 이상한 사람이 됐죠.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조직 변경되는 그 과정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 의회의 역할과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행들이 이제 조금 변화를 주고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들을 과감하게 이제 변화를 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제 설명하는 그 과정 중에서 좀 과하게 표현을 했다. 그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존감이 사라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직 사회에 대한 약간의 어떤 뭐 섭섭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산을 확정짓는 기관이 시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좀 치밀하게 또 그리고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의회도 남원시도 모두 네. 남원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기관이니까요. 네. 또 함께 소통하실 것 같고요. 또 공직자들의 근로 여건이나 복지 여건 충분히 확대돼야죠. 확대하실 예정이지만 네. 불필요한 관행은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결말을 지어주시네요. 자, 오늘 이슈 토크 이제 저희가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민선 8기 출범 이제 1년이 지났고 최근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한 전국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SA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또 정말 기쁜 결과이기도 한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어떻게 시정 운영 방침을 정하고 계신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지도 좀 몰랐어요. 네. 뭐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 세 개 분야의 41개 항목인가를 가지고 평가를 제가 45개 항목인가요? 35개 항목.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세 개 분야에서 35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천 가능성, 그리고 투명성, 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공약을 그 6개 분야의 41개 항목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건 시민들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 선거를 준비하기 2년 동안 전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남원의 현실이 보이고, 그러면 남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들을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은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지. 사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 하위가 우리 남원시입니다. 1인당 GRDP 규모를 놓고 보면. 네. 그런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라는 것을 너무나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답보할 수 있는 5년, 10년,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뭔가 공약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게 제 목표 지향점이었고,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전문가들,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이 매니페스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 최우수 등급을 맞은 거는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께 그 공을 돌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건 그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공약은 그 빈 공약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공적인 약속인데, 시장으로서 또는 그 해야 될 그 책무 중에 하나가 시민들께 했던 그 약속만큼은 처절한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게 제 그 신념이고 신조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켜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남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남원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존감이 생겨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서 공약을 지켜내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또 시민들 덕분이다라고 공을 또 돌려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실 우리 남원 시민들, 시청자분들께도 정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뭉쳐도 8만입니다. 우리 공직자도, 그리고 우리 그 시의회도, 또 시민들께서도 변화해야 되겠고 혁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우리 남원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남겨둘,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 남원을 만드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협력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서 오늘은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 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또 남원시의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